공부를 했는데요. 요새는 사실 잠을 못 자갖고 공부도 안 하고 오늘 왔습니다. 근데 조금 총선 전에 해결해야 된다고 하고 그나마 조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2,000명 그냥 가겠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있어서 왜 점점 테러를 막고 정부도 테러를 막고 우리도 끝까지 가야 되는 상황까지 몰리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득 지난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7개월 벌써 여기서 저희가 떠들기 시작한 지가 벌써 한 7개월 됐는데 좀 슬픈데 제가 저기 예상했던 게 거의 다 막 그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저게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냥 국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역의사제 처음 나왔을 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지역의사가 제가 대봐야 대치동에서 학원에서 좋다고 얘기하고 직장 그만두고 학원 가시는 분들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지역표만 늘어날 거고 당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은 없어질 거다. 경쟁률 더 늘어날 거고. 그리고 지역에는 오히려 지역은 조금 더 의대가 들어가기 쉬울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상대적으로 수도권 전국구 의사와 지역구 의사로 나뉘면서 오히려 의사들이 계층화되고 국민들한테 오히려 그런 차별받으면서 우리 예전에 조민 사태 이후로 사실 그 학교 출신에 대한 약간 비난 이런 얘기들이 생겼듯이 모든 이제 서울의 수도권 의대와 지방 의대에 대한 오히려 이상한 차별이 생기면서 국민들도 더 불행해지고 실제로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도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그게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정부에서 2,000명 증원을 하고 지방대를 늘리겠다고 했더니 벌써 제 모교인 제주대학교는 무수능 전형을 하면서 지역 인재 100명을 뽑겠다는 소리를 하기 시작을 하고 오늘 경상대학교 총장은 90%를 지역 인재를 내년부터 뽑겠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니 부동산 값이 들썩들썩 한답니다. 지방이 벌써 세종을 중심으로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러면서 왜 충북대가 갑자기 충북대만 늘었냐 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따져보면 그 근처에 있는 세종시 공무원들이 지 새끼들을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저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게 우리가 우스갯소리가 아닌 진짜 어찌 보면 음모론 정도가 아닌 진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정권이 사람의 말도 듣질 않고 밀어붙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아쉽고요. 또 하나는 저 작자들이 온갖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행동 유지 명령, 무슨 업무 개시 명령, 기타 등등 하고 그런 거를 내리지 않은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의사협회 비대위원장님하고 조직위원장님 두 분한테는 면허 정지까지 내렸습니다. 전공의들한테도 면허 정지를 사전 처분하겠다고 했다가 며칠 미뤄주겠느니 3개월을 한 달로 줄여주겠느니 하면서 지금 간을 보고 있는데 그 근거가 의료법상의 근거가 뭐라고 돼 있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의료인에게 이러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명령을 내렸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2달 동안 명령을 엄청 많이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고 면허 정지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2달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나온 지가 1달 반에 2달이 돼가는데 오늘도요 정부가 뭐라 그랬냐,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체계 및 중증의료 체계는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국민들의 피해는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들이 내린 위에도 생기지도 않았는데 2달 동안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사직서를 낸 것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국민들에게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꾸로 위해가 생길지도 모르니 2달 동안 밥벌이도 하지 말고 강제노동해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있고 그걸 들이지 않게 처벌하겠다라고 앞뒤가 다른 거짓말을 자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암일 진단이 받아도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당장 지금 벌써 대학병원들이 외래 초진을 닫기 시작했고 오늘 당장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병동 9개, 10개씩 폐쇄했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우리 교수님들이 지쳐가 하시다가 김경웅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벌써 부산에서 한 분은 생을 마감하셨고 현재 교수 지키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들은 잘못된 정책 바꿀 생각도 하나도 없고 여전히 의사 죽이기만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러면서 자꾸 간호사들한테 의사짓을 하게 만들겠다라면서 또 다른 법률들을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피해를 합법화하겠다고. 근데 이게 미래의 일이 아니라요. 단순하게 뭐 대리수술 막 이런 거 하면서 수술 잘할 수도 있지 뭐 그랬다면서 할 정도가 아니고, 불과 몇 년 전에 일이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차이가 뭐냐. 제주대병원에서 코로나 때, 제가 고향이 제주도라서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예를 글로 드는데요. 제주대병원에서 코로나 때 네뷸라이저 흡입기를 하라는 오더를 낸 거를 간호사가 잘못 알고 주사를 줬다가 신생아가 죽었습니다, 애가. 그래서 그 간호사는 그거를 다시 숨기려다가 지금 구속됐죠. 구속돼 있는, 그냥 감옥에 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게 현실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면허제도를 하는 거고, 간호사, 의사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현실화하겠다. 그거를 간호사한테 다 줘도 된다라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고,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또 제주도 한 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감압 치료를 한다고요. 다이버가 감압 치료를 하다가 감압을 빨리 해서 다이버가 사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이 들어갔던 간호사가 심정지가 왔다가 중환자실에 2주 동안 있다가 엊그제 퇴원했습니다. 사실은 그 간호사가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 옆에 의사가 없었더라고요. 단순하게 그 병원도 당연하게, 그러니까 이번 사태 때문에 피해가 한 건 아닌데요. 당연하게 그냥 매뉴얼에 따라서 기계에 들어가서 기계 조작을 하는 거니까 의사가 없었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그 병원에서 감압치료를 1년에 500명을 한답니다. 근데 그 중에 진짜 의사로서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 옆에서 그냥 매뉴얼 따라서 하다가 이 정도 괜찮겠거니 라고 하면서 잠깐 끊었다가 멀쩡하게 들어간 간호사가 심장 정지가 돼서 죽을 뻔하다가 엊그제 겨우 퇴원했는데 지금도 이번 병원에 있고 한참 언제 재활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처했습니다. 그런 게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부는 뭐 피해가 수술을 해도 문제가 없고 뭐 겉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없으니까 모른다고 하지만, 실제 지금도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들이 있고, 단순히 진료가 지연이 되고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예전이면 치료가 되고 정당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걸 모르고 제대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고 실제로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 정부가 오기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환자 곁에서 제대로 배운 대로 치료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고, 그게 일부 사고가 난 것들만 우리가 알려지지만 그게 아닌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 작자들은 그것도 문제 없다. 대학병원에서 검사나 이제는 수술도 간호사를 시키겠다. 응? 의사들은 말 안 들면 면허 정지 시키겠다. 면허 취소 시키겠다. 그러면서 100년, 10년 후에 몇몇 명 부족한 거를 그냥 지금 놓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국민들이 진짜 아셔야 되고, 이게 단순하게 의사들의 문제가, 또 하나는 지금 젊은 의사들은 오늘도 사실은 여러 번 만났습니다. 젊은 선생님들 자꾸 최근에 만나고 있는데, 이분들은 점점 국민들 곁으로 돌아가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 계속 몇 달 동안 말씀드렸지만, 오신 분들이 예전에 필수료를 내가 지키고 그래도 우리가 돈 몇 푼 때문이 아니라 진짜 국민 곁에서 배운 대로 공부하는 시스템 때문에 끝까지 살아봤고, 그것 때문에 해왔는데 제발 국민 여론을 지키게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 여론도 아직도 별로 안 좋지 않고, 정부는 나서서 의사들을 욕하기 시작을 하고 나쁜 놈이랑 계속 욕을 하고, 온갖 데서 욕을 한 몇 달 동안 먹고 나다 보니, 그러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그 환자를 지키겠다고 진료 현장을 지키던 우리 교수님이 생을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사화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유감 표현하는 정부도 하나 없고 사회도 무관심하고, 이런 꼴을 보고 나니 젊은 친구들도 더 이상 못 가겠다. 예전에는 이렇게 뛰쳐나온 이유가
무슨 처벌이 좀 무섭고 잘못된 제도 때문에 우리가 환자를 열심히 보다가 오해가 돼서 뭐 배상을 하게 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이게 무섭다고 시작을 하다가 지금은 어느 순간 의사들이 환자 옆에 가는 게 무섭다. 이런 대접받으면 환자 옆을 지키길 자신이 없다. 그럴 거면 그냥 돈이나 버는 게 낫지. 아니면 진짜 의사를 그만두고 떠나야 될지 라는 고민을 하는 선생님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연락을 받았지만 오늘도 실은 제 또래 또 선생님들이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제일 액티브하게 하시는 분들이고 이번에 돌아가신 선생님도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시는 그런 분들이신데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사직서를 다 내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는데 너무 우울해서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저한테 오늘 한 3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는 전공의 선생님이 돌아오든 의대생들이 돌아오든 본인들도 원래 그동안 지켜왔던 그 자리로 그 지역에서 환자들 곁을 지키던 자리로 돌아가기가 힘들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정부가 해야 될 거는 2,000명 우기고 무슨 이상한 제도를 하기 전에 우리 의사들이 이제까지 진짜 국민 곁을 지켜왔던 환자들이 그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금이라도 의사 환자 간의 신뢰를 좀 얻고 우리가 의사들이 진짜 나를 이렇게 치료해달라고 오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보람을 느끼고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 총선 결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후 진짜 대한민국 의료계는 진짜 망하게 될 거고요. 그 피해는 진짜 국민들한테 다 가실 거고 의사들은 어떻게든 먹고 삽니다. 어찌됐든 뭐래도 먹고는 살 겁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배운 대로 볼 때 예전에 그냥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치료받았을 환자분들이 내 가족분들이 내 이웃이 제도가 잘못돼서 10년 전보다 못한 치료를 받고 안타깝게 건강을 잃고 목숨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도 지금이 진짜 골든타임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이번 4월 10일 총선뿐만이 아니라요. 총선 결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 작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우리가 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싸우는데 끝까지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